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이지만 투자로서는 조금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묻고 더블로 가다가 대주주가 된 중국 기관이 있어서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이름도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 중국 회사가 신압으로 사다 보니까 작은 코인도 아닙니다. 이더리움을 전 세계 보유량 3위에 랭킹이 됐습니다. 무려 58만 개를 샀다고 하는데요. 트렌드 리서치라고 아마 잘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냥 트레이딩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모 회사가 이제 중국의 LD 캐피털이라고 해서 뭐 헤지 펀드나 벤처 캐피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먼 과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되자마자 4만 6천 개나 되는 이더리움을 추매하면서 총 보유량이 58만 개,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코인 게코가 추적하는 모든 상장사보다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 중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스트래티직 이더리움 리저브라고 해서 주로 상장사입니다. 주로 상장사 중에서 이더리움 얼마나 많이 샀어 이렇게 하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1위는 아시겠지만 압도적으로 비트마인 한 400만 개 정도 있고요. 2위가 샤프링크 여기도 상장사니까 공개가 되죠. 근데 이 트렌드 리서치가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3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58만 개나 된 거예요. 이 밑으로 뭐 이더리움 머신도 있고 뭐 이더질라도 있고 이더리움 재단도 있고 뭐 미국 정부도 있고 수많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냥 3위로 치고 올라갔다. 근데 왜 우리가 몰랐느냐? 이 SER이라고 해서요. 이더리움 전략 비축 기업은 보통은 이제 상장사거나 아니면 아캄이라는 회사의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아캄이 추적을 해줘야 우리가 이제 쉽게 보는데 이 트렌드 리서치라는 데는 아캄에서 이렇게 라벨링을 했거나 이런 기관이 아직 아니에요. 뭐 엠버 그룹이나 좀 작은 분들이 추적을 해서 최근에서야 이렇게 많이 산 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리고 역시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마이너스 1.4억 달러, 한 마이너스 2천억 원 이상 찍혔겠네요. 미실현 손실에도 6,300개나 되는 이더리움을 추매했다. 자, 요약을 해보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더리움 6,300개 샀고요. 크리스마스 날 묶고 더블로가 아니라 무려 7배를 추가를 해서 6,000개 곱하기 7을 해서 한 4만 6천 개를 또 산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회사다 보니까 레버리지 대출을 통해서 즉 뭐 에이브나 이런 데 가서 대출로 이제 해서 그 돈으로 이더리움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샀느냐? 지난 11월 이더리움 가격이 3,400달러일 때부터 매집하기 시작했다. 사자마자 올랐나요? 아닙니다. 3,400부터 샀지만 다시 떨어지고 하는데 지금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오히려 더 물타기를 하고 사고 있다. 어, 신기한 일이죠. 이분 누구야 도대체? 톰리 친구야 뭐야? 뭐 중국인 친구야? 정체가 뭐야? 저도 몰랐기 때문에 함께 공부한다는 생각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파고 들어가 본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 LD 캐피털의 창업자가 잭 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금 젊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과거에 어디에 있었나 봤더니 중국의 예전에 전설의 투자자 리샤오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에 비트코인 10만 개 이상을 사서 중국에서는요 마이클 세일러급입니다. 톰리조차도 이분의 레벨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마어마했던 이 중국의 전설이 예전에 인 블록체인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창립 파트너이자 핵심 멤버로 오래 있었던 분이 바로 잭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아까 그 리샤오라이, 중국의 엄청난 전설, 비트코인 억만장자라고 불린 분이고요. 2011년부터 비트코인을 10만 개 이상 산 것으로 추정돼서 이미 중국의 마이클 세일러였고 그때 당시에 인 블록체인이라는 회사를 13년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많이 샀다고 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더 유명해진 계기가 2015년, 16년, 17년, 18년을 겪으면서 그때 정말 상승기는 어마어마했거든요. 21년도 상승기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불마켓 때, 쉽게 얘기하면 손을 대는 것마다 수백 배 플러스가 됐습니다. 이때 ICO 붐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손을 대면 수백 배 올랐다. 그래서 킹메이커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미국이 완전히 크립토를 장악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중국의 따거들이 큰형님들이 이 세계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이오스, 뭐 퀀텀, 네오, 뭐 비체인, 지캐시, 시아코인, 뭐 수많은 코인들을 손만 대면 수백 배, 사람들이 열광을 했겠죠. 아, 이분이 다음엔 무슨 얘기를 하지? 정말 엄청난 인플루언서였는데요. 그러나 2018년도 말에 한 이제 오디오에 녹음된 그 유출본 한 90분 아니 한 50분 정도를 녹음된 이제 오디오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굉장히 큰 욕을 먹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중국인들끼리는 사실 서로 으쌰으쌰 해도 모자를 판국에, 그리고 블록체인 이 크립토 쪽으로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에 따르면 그냥 모든 중국 크립토 업계 대표들을 욕을 했다는 겁니다. 뭐 바이낸스의 장펑자오 이놈도 사기꾼이고, 저스틴 선, 트론도 사기꾼이고, 네오, 뭐 퀀텀, 이오스 다 사기꾼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중국 전체가 완전히 큰 충격을 받았겠죠. 같은 편을 욕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욕이 더하기, 그리고 중국은 뭐 과거의 규제가 훨씬 심했거든요. 막 다 ICO 금지, 뭐 금지, 지금 보유 금지 말고 다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게 맞물리면서 이 리샤오라이라는 분이 은퇴를 하고 지금도 뭐 책 많이 보고요. 그냥 교육만 하고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잭 이라는 이 밑에서 일했던 이 창업자가 이제는 뭐 새로 한 회사를 차려야겠죠. 근데 여기에서 배운 게 어마어마할 겁니다. 참고로 뭐 이 투자를 진두지휘했던 게 바로 잭이라는 분이고요. 뭐 퀀텀, 네오, 이오스 등등 무려 200에서 300개의 ICO에 뭐 투자를 하고 해서 100배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고 알려집니다. 이분도 뭐 실력이 상당히 있을 것 같죠. 근데 인 블록체인이랑 회사가 없어지니까 뭐 퇴사를 했어야 됐을 거고, 물론 이제 마지막에 리샤오라이랑 좀 안 좋게 헤어졌다 뭐 이런 소문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한 2015년경에 LD 캐피털을 키우고 창립을 하고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살아남았다? 뭐 단타든 트레이딩이든 좀 단타 치지 않을까요? 아, 오리지널 갱스터인데요. 그래서 이 헤지 펀드 혹은 벤처 캐피털의 최근 매매 내역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캄 같은 데가 추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제가 코인리스에 있는 거를 최근 거를 긁어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과거부터 한번 보시죠. 과거 올해 7월 이더리움을 많이 들고 있었나 봅니다. 한 18만 개 이더리움을 들고 있어서 미실현 수익이 뭐 한 1.3억 불 정도 났다. 당시 평단가 뭐 2,200불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뭐 7월 들어서 사실 6월 말쯤부터 뭐 톰리가 DAT 기업 외치면서 이더리움이 갑자기 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에 도달했다. 그래서 한 7월 중순쯤에 한 2.8억 달러 정도, 한 9만 2천 개를 이더리움을 시원하게 팔았다고 합니다. 뭐 리스크 관리, 목표 도달, 뭐 트레이더니까 이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뒤로도 뭐 알트코인 얘기도 쭉 나옵니다. 뭐 ENS도 팔았다더라, 뭐 팬들도 팔았다더라. 뭐 그렇게 큰 뭐 손해나 익절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이분은 디파이 쪽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실현 손실도 보고, 뭐 네이로라는 이건 밈코인 같은데 이런 것도 팔고 했는데 그거는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다시 이더리움으로 돌아와서 9월 한 중순에서 10월 초쯤에 시원하게 이더리움을 팔아버립니다. 9월 22일자로. 그러니까 8월 말쯤이 이제 이더리움은 우리가 돌아놓고 보면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한 680만 원 정도 갔던 게 8월 말이었을 텐데 이제 추세가 좀 꺾인다 싶어서 트레이딩은 그렇게 하는 거죠. 단타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못하니까 못하는 거고요. 소고기 정도만 그냥 사 먹는 거고, 단타 트레이딩을 원하는 분은 이런 분의 방송이나 글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9월 중순쯤에 16,800개를 시원하게 팔고 10월 초에도 3만 개를 팔면서 시원하게 또 익절을 합니다. 아, 트레이딩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최근 보시면 그러다가 11월 초쯤부터 아까 앞서 보셨죠? 매집을 하기 시작했다. 평단가는 한 3,400부터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사고 있었겠죠. 뭐 더 오르지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역시 앞에 봤었던 크리스마스 이브에 6,300개 정도 샀었고요. 크리스마스 날 무려 46,000개를 사면서
총 보유량이 세계 3위를 돌파할 정도로 최근 들어서 엄청난 물타기와 현물을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트위터도 한번 다 뒤져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중국말로 써서 지금 뭐 영어 번역도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보시면 나 발표합니다. 트렌드 리서치는 준비하고 있는데 또 다른 1빌리언 달러를 준비했어요. 1빌리언 달러가 얼마입니까? 한 1.4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1조 원이 넘는 돈을 또 준비했어요. 왜요? 이더리움 더 살려고. 아까 뭐 58만 개 제외입니다. 앞으로 나 또 1조 원 정도 살 거야. 이더리움 살려고. 왜냐? 이더리움이 당연히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제발 공매도 치지 말아라. 아래 방향으로 베팅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의심할 바 없이 지금이 역사적인 기회이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뭐 샀다고 해서 뭐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숏을 막을 수 있고 이런 물량은 아니겠지만 이분이 볼 때는 지금이 역사적으로 이더리움을 사기에 너무 좋은 시기인 것 같아서 이더리움을 엄청 샀다. 앞으로도 나 더 살 텐데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럼 이런 팩트, 뭐 트레이더라고 해서 다 무시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배울 점이 있는 건 또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 질문은 이거였어요. 분명히 오리지널 갱스터 오래 살아남았기 때문에 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답답한 현물을 매수하고 있을까? 분명히 이분 정도 실력이 되면 막 현란한 알트코인 단타를 치거나 뭐 롱숏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하다못해 비트마인이라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더리움보다 오를 때 더 오른다면서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왜 답답하게 이더리움을 이 현물로 매수하고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알트 ICO 뭐 수백 개를 해봤다면서요. 뭐 엄청 발굴 잘해가지고 잘 사본 것 같은데 왜 하필 이더리움을 모을까? 뭐 작은 알트도 아니고 또 비트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제가 공부한 결과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거잖아요, 질문이. 왜 이더리움을 사고 있을까? 그것도 왜 현물로 미친 듯이 사 모으고 있을까? 지금 세계 3위 보유량이라면서요. 근데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저는 항상 검색해보고 찾아보는 게 이겁니다. 과거 이분의 실패 사례부터 물어봅니다. 성공 사례가 아니고요. 과거 이 사람 분명히 실패했을 텐데, 뭐 있을 텐데, 왜냐하면 뭔가 성공을 했거나 높은 위치에 있으면요. 그냥 반드시입니다. 100% 과거의 실패 사례가 있고, 그거를 분명히 어떤 걸 통해서 극복을 했거든요. 그게 좀 궁금했는데, 어렵지 않게 트위터에서 찾을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중국말로 하니까 한글 번역도 이상하고 영어 번역도 이상하고 한데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초반 부분만 한번 보시죠. 자, 잭2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네요. 나 엄청 확실하게 믿고 있어. 지금이 이더리움 사기에 굉장히 좋은 베스트한 존이다. 구간이다. 왜냐면 내가 26년도를 굉장히 불마켓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더리움의 타겟은 한 10,000불 정도 될 거야. 여기 10,000위안이라고 잘못 나왔는데요. 10,000불입니다. 1차 타겟 목표가 한 10,000불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배 조금 넘게 가겠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좀 읽기가 어려워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12라는 게 나오죠. 요게 20년도 3월 팬데믹 때 20년도 3월 12일 대폭락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20년도 3월에 이분은 이제 좀 실력이 있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하기 직전에 팬데믹 오기 직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7천에서 8천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트렌드긴 한데 아직 팬데믹은 안 와서 7천, 8천 달러 정도 하고 있을 때 이미 하락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팬데믹 오기 직전에 올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느낌이 뭔가 싸한데 뭐가 올 것 같은데 트레이더들은 그런 거 잘 보잖아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은 뭐 10,000달러 위에 있었다가 지금 떨어지기 직전 7에서 한 8천 달러 정도에 다 팔아버리고 실제로 이제 팬데믹이 오니까 우리 이때 뭐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무서웠습니다. 진짜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도 안 돼서 한 3,800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짧은 기간에 와 이거
아마 이때 하셨던 분들, 안 파신 분들이 더 적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로 저는 이때 트레이더였기 때문에 현물로 단타를 쳐서 수익을 보긴 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다 날라갔지만 아무튼 반토막도 넘게 떨어졌는데 그 전에 팔았으니까 이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오이해죠. 아, 역시 나는 이 위험을 잘 피했어. 당연히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트레이더의 뭐 희열이겠죠. 근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로 1년 뒤에 비트코인이 무려 6만 불을 돌파를 합니다. 이게 뭐 거의 뭐 20배 가까이 올랐네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팔고 나니까 못 사겠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더 저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개수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재다가 6만 불 갈 때까지 비트코인을 못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 것까진 잘 했는데요. 이 저점 매수가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력 있는 오리지널 갱스터들도요. 그래서 저점 보고 더 떨어질 것 같고 재다가 결국은 실패했던 큰 경험이 있다. 여기 휴즈 페일러 케이스라고 나오네요. 너무 큰 실수를 경험해 봤다. 근데 약간 지금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시원하게 좀 팔았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 10월 전후로 해서 이더리움을 다 털었다. 아까 봤었죠. 그냥 뭐 7월, 8월 해가지고 톱니가 으쌰으쌰 할 때 대부분 그 전후로 해서 잘 팔았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지금 성공적으로 잘 탈출을 한 겁니다. 올 매도를 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이 20년 3월과 지금 비슷하다고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탈출은 잘 했는데 예전에 어떻게 했나요? 나 저점 잡아야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6만 불 갈 때까지 못 샀던 경험 때문에 지금은 미친 듯이 풀매수를 하고 있다. 왜요? 과거에 내가 저점을 못 잡았으니까. 아, 이거 한번 파니까 못 사겠다라는 게 이제 실력 있는 트레이더의 지금 의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지금은 이더리움도 그렇고 그냥 몇백 불 좀 싸게 살려다가 이더로 하면 뭐 몇십 불 좀 싸게 사려다가 완전히 망해봤거든. 나 완전 실패해봤거든. 그래서 지금은 미친 듯이 그냥 지금부터 엄청 산다. 지금도 너무 좋은 기회다. 뭐 몇십 불 좀 손해, 이익 보려다가 수천 개의 실수를 한다. 큰 손해를 본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언제 오른다? 상승 시기 나 몰라. 그냥 26년도엔 좋을 것 같은데 그 뭐 전후로 뭐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그런 건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나 모르겠어.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성질도 급하고 실력도 있는 현란한 트레이더조차도 26년도에를 지금 현물로 크게 벌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시죠? 현물로 지금 뭐 물론 레버리지 대출을 쓰긴 하지만 이더리움 현물을 사고 있다. 뭐 롱이나 뭐 숏이나 뭐 옵션이나 뭐 비트마인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왜 이더리움일까? 사실 이 부분이 저랑 너무 일치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지금도 킹왕짱이고 뭐 완전히 검증된 자산이죠. 근데 이분의 뭐 여러 글을 보고 제가 추정을 한 건데요. 이분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훨씬 저평가가 됐다. 지금은 비트코인은 뭐 수많은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미 좀 많이 샀고 제도권에도 많이 편착이 됐고 하지만 기관들이 더 들어올 것 같다. 저는 이더리움으로 더 들어올 것 같다. 이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관들은 볼 때 아직은 덜 들어왔다. 이더리움 쪽으로도 흐름이 넘어올 텐데 그 이유가 뭐다? 이제 앞으로 코인이 실생활에 쓰이면 RWA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 위에 올리려면 이더리움 고속도로가 불티가 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쌍스라고 썼는데 뭐 스테이킹, 이자 주는 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엄청나게 쓰일 거기 때문에 역시 이더리움 경부고속도로가 많이 쓰일 거고, 뭐 디파이 쪽이 많이 쓰일 거고, 그래서 그나마 작은 알트코인들 이분이 디파이 쪽을 사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실생활에 쓰이면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보다 저평가됐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과거에는 비트를 많이 샀지만 지금은 이더리움을 모으고 있다. 진짜 제 관점과 많이 일치를 했습니다. 제 관점은 뭐였냐면요. 불확실한 것 중에 가장 안전한 게 뭐냐? 약간은 욕심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안전한 건 비트코인이거든요. 근데 불확실한 것, 즉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안전한 거 저는 이더리움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뭐부터 지금 비트코인만 계속 킹왕짱 1, 2년 그랬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3년도에 뭐 이제 올해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비트도 샀지만 23년도에 가장 많이 샀던 게 이더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긴 샀어요. 물론 뭐 최근 들어서 올해 4분기에는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산 것 같긴 한데 이더리움을 23년부터 더 많이 샀었다. 저랑 너무 일치한 것 같아서 좀 신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이제 안 사라지는 거 상장 폐지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 사라지는 것 중에서 나중에 유동성이 주입이 된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빼고 전 세계가 지금 유동성을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내고 있어요. 미국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주입이 된다면 비트코인보다는 더 오를 것이다. 어찌 보면 저는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 잭 E의 입장에서 보면 이더리움 일단 1차 타겟가가 뭐 1만 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미친 듯이 모으고 있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요. 계속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중국계가 지금 왜 이더리움을 매수하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앞으로 트렌드가 바뀔까? 저는 트렌드가 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코인이 지금까지 실생활에 쓰는 거 우리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많이 못 봤습니다. 다른 나라 얘기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토큰화 한다면 실생활에 쓰이지 않을까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과거의 트렌드에서 현재의 트렌드로 미래의 트렌드로 저는 변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AI에게 뭐 이런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도표를 하나 제시를 해서 소개를 해드려 보면 중국계 자본이 지금 전형적으로 흐름이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코인이 뭐 쓰였나요? 안 쓰였나요? 안 쓰였어요. 그냥 오직 차익 거래를 위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큰 중국의 형님들이 비트코인을 일단 채굴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비트가 킹왕짱이니까. 그래서 USDT를 테더를 키워서 이걸로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대표적인 데가 비트메인이잖아요. 그 우지한이라는 과거에 중국의 큰 손이 세계 최대 채굴 기업 비트메인 그리고 F2 풀이라든지 엔트 풀이라든지 뭐 후오비라든지 바이낸스 풀이라든지 이 지금 빨간색은 중국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까만색이 미국계 뭐 마라톤이나 라이엇이나 뭐 아이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일단 채굴하는데 이제 주력을 잡았었죠. 근데 아이렌이라는 기업도 비트코인 채굴하다가 이제 뭐 AI 쪽으로 넘어가서 더 뭐 조금 수혜를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과거에는 비트코인 채굴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떻게 바뀌고 있다? 이더리움 쪽으로 그리고 디파이나 옵션이나 레버리지나 파생 상품이나 쉽게 얘기하면 금융시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돈놀이가 만들어지고 있다. 왜요? 수수료가 훨씬 많이 벌리니까. 우리 비트코인 뭐 채굴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걸로 돈 번 사람? 글쎄요. 수수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은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이제 트렌드가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RWA 이쪽으로 가면서 돈놀이, 즉 수수료를 많이 벌기 위한 트렌드로 갈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빨간색이 중국계였죠. LD 캐피털이라는 데가 나왔고, 뭐 코보라는 회사도 사실 FT풀에서 이 창립 멤버가 이제 나와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해시키라든지 엠버그룹이라든지 다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만색은 이제 그 뭐 미국계이긴 하지만 비트마인이 대표적이잖아요. 비트코인 채굴하고 있다가 이더리움 비축 기업 나아가서 스테이킹 풀을 큰 거를 만들어서 아마 내년 1분기에 발표한다고 하죠. 이쪽이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 금융들 많잖아요. 뭐 블랙락,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스테이트 스트리트 다 이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토큰화해서 수수료를 벌겠다. 또는 크립토의 옵션이나 레버리지 상품이다. 파생 상품, 뭐 구제와 채권, 이자 받는 거 무궁무진하게 나온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월가의 탐욕이 이런 얘기를 오전반이 형이 얘기를 얘기했었잖아요. 옵션, 레버리지, 파생, 이자, 뭐 RWA, 뭐 스테이블 코인 이쪽으로 가려면 결국 이더리움 고속도로, 뭐 솔라나, 아발란체, 뭐 수이, 뭐 폴리곤 이런 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판단을 하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레이어 2다, 리스테이킹이다, 뭐 디파이다 완전히 죽을 쓰고 있지만 이분들이 볼 때는 이제 흐름이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쪽에 더 많은 돈을 베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맺어보면 이런 현란한 헤지 펀드나 벤처 캐피털조차도 지금 현물을 사고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이렇게 재미없을 때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남의 말이 아니라요. 남의 말은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말 크게 오를 거라 믿는 자산이 뭐지? 그리고 그게 코인이라면 뭘 어떻게 모아가야 되지? 그리고 비쌀 때 돈을 다 써서 못 사고 있다면 앞으로는 쌀 때 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등등을 내년을 위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갖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연말 연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